안녕하세요. 또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제가 오늘 다 함께 이야기해보고 싶은 뮤지컬은 무명준이인데요. 어, 다들 보셨나요? 네, 네, 아, 저 안 봤어요. 봤어요. 저 게을러서 못 봤습니다. 제목이 왜 무명준이지? 이러고 있었습니다. 음. 저도 딱 이 뮤지컬이 뜨자마자 신디님이랑 똑같은 의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음, 무명준이? 이 무명이 정말 이름이 없다는 뜻인가? 싶다가도 또 이름이 없는데 준이라고 이름이 써 있잖아요. 그래서 그럼 또 아니면 무명이 어쩌면 그 자체로 이름인가? 이런 질문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우선 답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무명이 정말 이름 없다의 의미가 맞고요. 그리고 또 이 작품이 나왔을 때 세간에 또 주목을 받았던 점이 이제 아역 친구들이 나옵니다. 아역으로 나오지 않고 이제 어린 친구 연희라는 역할로 나오는데 이 여기에 최은영, 이마윤 배우님께서 이연희라는 준희의 동생 역할로 나오시는데 요 두 분이 또 아주 유명하신 분들이거든요. 바로 저번에 2022년에 공연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신시 컴퍼니의 뮤지컬 마틸다 라이센스 공연이죠. 마틸다의 2대 마틸다로 나오셨던 이제 배우님들이세요. 그래서 이분들이 또 새로운 뮤지컬을 한다 하고 또 세간의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심지어 대학로에서 하게 되니까요. 제가 간단히 무명준이의 시놉시스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배경은 일제강점기예요. 그래서 상실의 시대 1940년대 일제강점기 부모를 잃고 과자점에서 일하고 있는 준희는 저녁마다 번역 일을 하고 있다. 문학적 감수성과 언어적 능력을 가졌으나 꿈을 포기하고 어린 동생 연희를 위해 돈을 벌며 살아가는 준희 앞에 또 자신의 시집 출판을 도와달라고 하는 정우가 나타난다. 정우, 정우는 조선어로 쓴 그의 시를 훼손되지 않게 지키고 싶다. 잃어버렸으면 말해야지. 그래야 존재하지. 바로 이제 정우가 하는 이야기인데요. 이런 정우에게 이끌린 준이가 점차 시의 세계에 매료되고 그와 함께 시를 쓰기 시작한다. 내게도 목소리가 있을까? 깨지 않는 꿈이 있을까? 여기서 또 제가 설명을 붙여드리자면 아까 번역 일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제 우리 준희는 지켜야 할 어린 동생 연희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독립운동이 굉장히 소극적이고요. 왜냐하면 본인을 스스로를 지켜야지 또 동생도 지킬 수 있다는 점. 그 점에서 1번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부모님께서 이런 독립운동을 하다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심지어 이제 준이는 그 돌아가시기 전에 부모님도 기억이 있고 돌아가실 때도 이제 어느 정도 기억이 남을 시기에 돌아가셨어서 그게 어떠한 굉장히 큰 트라우마로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번역 일을 한다고 했는데 한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어 번역만 무조건 해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체제에 굉장히 순응하는 친구입니다. 그런 친구에게 찾아온 정우 덕분에 이제 준이도 나에게도 목소리가 있을까? 깨지 않는 꿈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고요. 다음 이어서 한편 정우의 시는 조선인 학생들과 연희의 마음에 위로와 힘을 주지만 조선어 학회 사건이 터져 학회 선생님들이 줄줄이 검거된다. 이에 대한 부당함과 조선어가 사라질 위기감을 느낀 정우는 조선어를 지키기 위해 학생 모임을 시작하려 하는데 무엇도 지킬 수 없는 상실의 시대 두 사람의 청춘이 흔들리기 시작한다. 이렇게 시놉시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캐릭터와 캐스트 소개를 해드리자고 한다면 아까 시놉시스에 말씀드린 대로 준희와 정우가 나오는데요. 준희는 이준희입니다. 이 이준희 친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린 동생을 이제 지키려고 학업도 포기하고 생업에 뛰어든 인물인데요. 이 친구가 이제 또 연희가 이제 계속 묻는 질문이 있어요. 뭐가 되고 싶어? 나는 뭐가 되고 싶은지 모르겠어. 계속 이야기하면서 계속 준이한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이제 준이도 어렸을 때는 글을 쓰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대적인 상황도 그렇고 본인에게 온 상황에 의해 입을 닫고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이제 체제에 순응하며 살고 있는 그런 친구인데 이런 준이에게 정우라는 친구가 와서 정우의 시를 통해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것들이 흔들리고 점점 시의 세계에 매료되는 인물입니다. 이 친구가 이제 무명 준희의 준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역할이 나오는 게 최정우 친구인데요. 정우가 성이 최입니다. 이 친구는 섬세하고 특출난 감수성을 가진 문학도이자 시인입니다. 이 홀로 허우적 되던 세상 속에서 함께 나아가 줄 것 같은 이제 준이를 자신의 세계로 데려오려고 하는데요. 처음 데려오는 게, 내 시 좀 번역해줘. 이렇게 하면서 준이를 데리고 오게 됩니다.
정우는 준이와 반대되게 이러한 상실의 시대라고 하는데 이런 억압적인 시대에 억눌리지 않고 계속 조선어를 지키려고 하고 또 본인의 말을 조선어로 또 계속 시를 적어갑니다. 이런 시를 또 준이에게도 주고 아까 또 연희에게 정우의 시가 위로가 됐다고 하는데 정우가 준이에게 준 시를 또 준이 또 연희에게도 또 줘요. 그래가지고 연희가 그렇게 정우의 시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또 이 연희라는 친구를 또 설명을 드리자면 아직 어린 친구입니다. 이 설정상 그리고 실제로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보육원이 15세가 되면 나가야 하나 봐요. 운영하는 보육원이. 아직은 그래서 연희는 15세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준이는 보육원에서 15세를 넘어서 사회에 있지만 연희는 아직 보육원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빠인 준이랑도 많이 마주치지 못하는데요. 이 연희 친구는 보육원에서 나와 오빠와 함께 살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준이의 하나뿐인 여동생입니다. 이 연희는 무엇을 배우고 싶은지, 무엇이 되고 싶은지 모르겠지만 보육원 아이들에게 조선어 단어를 읽어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친구는 아직 어리고 이제 여기에 적힌 것처럼 스스로에 대한 자아가 막 크게 성립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눌려 있는 오빠에 비해 연희는 굉장히 나름대로 뭔가를 지키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렇게 이 민족주의적 정신으로 스스로 이걸 막 알고 어떠한 큰 목적성을 가지고 하는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연이라는 인물 자체가 굉장히 따뜻하고 그리고 뭔가 보듬어 주려는 습성이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이타적인 면모도 많이 보이고요. 예를 들면 막 오빠가 선물로 가방을 줘도 마냥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이 선물은 물론 너무 고맙지만 다른 친구들은 이 선물을 받지 못하는데 이런 마음도 보이고 또 막, 요즘 바느질을 배우는데 내가 바느질을 잘하게 된다면 이 조그만한 조각보드를 바느질로 내가 다 꿰매서 엄청나게 큰 이불을 만들어서 친구들 다 덮게 해줄게. 이런 이야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이제 또 시놉시스에 준이랑 정우의 이야기만 많았는데요. 제가 또 이제 굵직굵직하게 큰 줄기를 말씀을 드리자면 이 작품에서 이제 크게 준희랑 정우가 이제 두세 개가 만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두 친구들이 한 번씩 절망이라는 것을 겪게 됩니다. 우선 이 시대 자체가 일제강점기 시대다 보니까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런 상황에서 어찌저찌 사람들은 또 살아가니까 살아가고 있죠. 그 와중에 이 두 친구에게 차례대로 준이 먼저, 그 다음 정우에게 큰 절망이 다가오게 됩니다. 또 그 전과 이제 여러 가지 세세한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 절망을 중심으로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처음에는 준이가 절망하고 이를 정우가 또 구해주려고 해요. 이 이야기는 우선 둘이 친해진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정우의 시를 이제 준이가 또 번역을 해주고 뭐 해외 기자들한테 다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약속도 하고 이미 둘이 어느 정도 친해진 상황이에요. 준이가 왜 절망을 하게 되냐면 사실 저는 약간 예상을 했거든요. 혹시 보신 분들도 예상을 했나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네. 전 모르겠는데. 혹시 어떤 일이었을지 또 등장인물을 보면서 신디님 뭐 생각나는 사건 없으신가요? 왜 또 신지를 그렇게 하세요? 저는 근데 뭔가 네. 이 준이랑 정우의 관계 중에 연이라는 동생이 있잖아요. 이 음. 뮤지컬을 참, 또 잔인하고 어쩌면 또 그것 때문에 이 매료돼서 보는 것 같은데 마지막 남아있는 하나를 꼭 빼앗습니다. 준이에게 하지 하나 남은 동생이 연이가 있죠. 어떻게 보면 준이가 지키고자 하는 좀 마지막 무언가였을 것 같은데 부모님도 다 잃고 연희를 잃게 됩니다. 중간에. 너무 말도 안 돼. 슬프죠. 네, 연희를 또 왜 잃게 되냐. 이제 연희가 또 알게 모르게 뭔가 계속 아이들을 돌보고 지켜주려고 한다 했잖아요. 제가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미애라는 음. 친구는 같이 보육원 친구인데 연희랑 함께 있는 어린아이인데 이 친구는 이제 그러니까 부모님도 보지 못하고 어머니가 이 아이를 낳다가 돌아가셨나 봐요. 그래서 뭐 엄마의 손길도 느껴본 적이 없고 보육원에 왔을 때 매일매일 운대요. 음. 연희가 계속 하는 말이 이제 연희는 이렇게 슬플 때마다 엄마가 남겨준 편지를 읽는다고 해요. 막 엄마에 대한 사랑이 되게 가득히 담긴 편지예요. 중간에 내용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편지를 미애가 울 때마다 읽어준대요.
그러면 미애가 이제 눈물을 그친다고? 근데 또 이 편지가 어머니가 적어주셨으니까 조선어로 되어 있는데 이 일제강점기라 보육원에서 이 조선어의 사용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는데 계속 이걸로 혼나왔나 봐요. 그래서 이제 준이는 계속 그러지 마라. 너만 읽자. 하는데 연희는 듣지도 않아요. 근데 그 이유가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아, 이렇게 선생님들은 미애가 우는데 울지 않는 법을 알려주지도 않으면서 울면 무조건 혼낸다. 혼내면 더 무서운데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계속 이제 막 엄마 편지도 읽어주고 보듬어주고 하다가 이제 또 미애한테 이 친구가 부모님이 없으니까 조선어를 읽지도 쓰지도 못하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보육원 상황도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미애라는 친구한테도 그렇고 막 한글을 막 알려줘요. 막 이게 이 편지 읽으면 너 괜찮아지잖아. 이 편지에 있는 말 내가 다 알려줄게. 하면서 막 벽에도 막 엄마 쓰면서 이게 엄마라는 단어야. 근데 또 이제 거기 보육원 사람들이 또 선생님들이 정말 교사가 이러면 안 되는데 막 어린애한테 엄마 잡아먹고 나온 애라고 계속 슬퍼하는 애한테 계속 그러니까 이 엄마라는 말도 알려주고 위로를 해주면서 또 엄마의 역할을 어떻게 보면 연희가 해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한글을 알려주다가 검거돼가지고 연희가 아, 그냥 거기에서 딱 이야기는 끝나는데 그렇게 돼서 연희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보지도 음, 못하고. 그래서 이제 준이가 굉장히 큰 상실감에 걸려서 내용을 보면 말을 안 한 지 막 일주일, 한 달, 음. 이렇게 엄청 오랜 기간 동안 말을 아예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걱정이 돼서 막 찾아와요. 찾아와가지고 그 준이한테 준이가 이제 절망을 보고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희망을 주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정우가 내가 너한테 부탁했던 시 번역해달라고 했잖아. 외국인 기자한테 다 하려고. 근데 그 외국인 기자한테 연락이 왔어. 우리 이제 출간할 수 있을 것 같아. 막 이런 식으로 희망을 줬어요. 그러니까 준이가 뭐 거기에는 큰 영감을 많이 그게 큰 것 같진 않지만 어쨌든 뭐 거기에도 막 희망을 받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 작품에서 또 하나의 큰 장치가 각자의 이 환영들이 나와요. 환영들이. 음. 이제 환영들을 보는데 준이가 계속 막 슬퍼하다가 연희의 환영을 봅니다. 연희가 해주는 말들이 있어요. 막 계속 살아생전에 했던 얘기들도 있고 또 환영이라 하면 준이가 만들어낸 상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연희가 실제로 했던 말들과 이제 또 준이가 또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겠죠? 그런 게 나오는데 그게 뭐라고 하냐. 계속 막, 아, 내가 뭐가 될까? 나는 나중에 커서 뭐가 될까? 뭘 잘할까? 이런 질문을 했었다고 했잖아요, 연희가. 그러면서 늘 마지막에 준이한테는, 연희는 또 준이 오빠가 또 큰 어른 같으니까, 오빠는 어렸을 때 뭐가 되고 싶었어? 글 쓰고 싶었다며?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환영이 된 연희도 그 질문을 하면서, 글을 쓰고 싶었다며? 글을 써? 왜, 뭐가 쓰고 싶어? 라고 하니까, 준희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이제 절망을 보았기 때문에 글을 쓰지 못해. 나에게 남은 게 아무것도 없거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아마 나에게 남은 게 아무것도 없거든이 이제 또 연희도 잃고 이러니까 정말 자신에게 남은 게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그때 연희가 어쩌면 이 작품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말을 합니다. 왜 남은 게 없어? 이렇게 아파하고 있잖아. 라는 말을 하고 이제 사라지거든요. 오. 그게 바로 이 작품의 어느 정도 굉장히 큰 포인트인데요. 작가님께서도 그렇고, 이 작가의 말을 제가 또 읽어보니까 이런 이야기, 작가님이 누구세요? 작가님이 김수민 작가님이시라고, 작가님도 그렇고, 작곡가님도 그렇고, 요게 이 데뷔작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이 김수민 작가는 지금 라파치니의 정원 작가이기도 하죠. 네, 그래서, 나오면서 두 작품이 같이 나왔어요. 네. 네. 강홍준 님이 작곡하셨네요.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근데 지금 두 창작진 두 명은 정말 신인인데 연출 이기쁨 이기쁨 그리고 연출. 영상 고동욱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파트를 굉장히 잘 붙여주신 거죠.